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법률행위만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 지금 등기까지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럼 등기했을 때 의도한 바대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 그 등기가 유효가 되려거든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기재 내용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합치돼야 돼. 다시 한번 절차, 적법, 합치.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절차가 제대로 된 거요,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 중간 그냥 등기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 지금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다 같이 이중 등기, 불법 말소,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등기 방식을 꼭 외워줘야 돼. 등기 방식. 이게 가.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 여러분들 등기를 할 때는 신청 서류를 위조해야 돼. 절대 위조해서는 안 돼. 위조해서는 안 돼. 등기 신청 서류가. 근데 등기소 갔더니 인감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빠져버렸어. 어디서 택시에다 놓고 내렸는지. 그래서 급하게 인감증명서 위조했대. 또 그거 해주는 사람 있어. 그거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야, 설마 그런 거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것만 해주는 놈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면, 자,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래서 뭔 얘기냐면, 따라서 원인이 존재한다면 절차가 다소 틀려도, 즉, 현 등기 명의인이 진실한 권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다. 여러분들, 42페이지를 한번 봐. 42페이지에, 지금 여기서 3번 한번 이거, 불법 말소 밑에,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면 신청 절차에 흠이 있어도 그 등기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갑의 땅을 갑에게서 지방 을에게 이전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을에게 넘어가는데 등기했는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서류를. 그럼 매매는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근데 서류만 위조해서 이걸 무효로 한다면 다시 서류 제대로 찾아오잖아. 서류 제대로 갖춰서 등기업도 이런 셈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현 등기 명의인이 실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거. 자, 이거보다 현 등기 명의인이.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요, 진짜 권리자 아니요? 진실한 권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를 현 등기 명의인이 진실한 권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현 등기 명의인이 진실한 권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걸 무효로 하지 말고 유효로 처리해버리자.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 절차가 등기 신청 절차에 흠이 있어도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고 있다면 현 등기 명의인에게 그냥 권리를 인정해버리자 그런 뜻이야. 판사가 딱 복잡하기 위해서 또 다시 촉탁 등기하고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다시 시작. 명란아, 실체관계,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개영씨, 그 말이 뭔 얘기라고 그랬어, 내가? 말은 표현 못해도 알아는 듣겠지? 현 등기 명의인이 진짜의 권리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절차가 잘못되어서 막 뒤죽박죽 해도 결국은 현 등기 명의인으로 되돌아오니까 그런 경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런 말을 써.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유효로 해버리자는 거예요. 유효로. 이해 가셨나? 다시 서류를, 그러면 어디? 법률행위 한 적도 없어.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 제삿날 땅 팔지도 않았어. 근데 을이 땅 판 것처럼 꾸미고 등기해 놓은 거야, 서류를. 땅 팔지도 안 했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됐나? 그러면 실체 관계를 표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버지가 판 적도 없는데 지가 위조했잖아, 지금. 그러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지. 그럼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했을 때, 봤을 때 잘 봐야 돼. 등기 신청 서류 위조했다고 다 유효가 아니야. 유효가 되려거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어야 돼, 매매가. 근데 매매가 있었어, 없었어? 그때는 그냥 무효인 거예요. 이해 갔나? 세 번째, 또 이제, 근데 갑이 이번에는 을에게, X 땅을, 을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증여하겠다, 그래, 증여. 그래서, 갑과 을이 증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등기부에 증여를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매로 기재했어, 매매로. 실제로는 뭐 했고? 등기부에는? 그러면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라는 실제 행위가 숨겨져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은닉행위. 실제는 매매했는데 실제 증여했는데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했어. 그러면 우리는 은닉행위가 나오면 은닉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러면 매매는 무효인데 매매만 무효요. 근데 이 을이 처음부터 증여로 썼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잖아. 근데 매매로 하다 보니까 무효로 한다면 또 이런 짓 해야 돼. 3번, 2번 말소. 긋고 4번 증여, 을, 증여 이렇게 쓴다고. 따라서 여기서 봐. 현 등기 명의인이 진실한 권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합치돼야 돼, 이제부터는. 근데 계약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합치요, 불합치요? 불합치되었어도 현 등기 명의인이 진실한 권리자를 나타내고는 있지? 그냥 그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그것이 원인을 달리해서 쭉 내려왔더니, 자, 동그라미 3번의 1번 보면,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해서 등기를 하거나,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등기를 하거나,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뭐 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여기다가 원인을 달리해서 기재했대. 원인을. 등기부에 원인을 달리해서 기재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원인만 달리했어도. 왜? 실제 현 소유자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당사자를 잘못해서 기재해버렸대. 당사자를 다르게 기재했어. 즉, 저당권자가 A인데, 저당권자를 B로 해서 당사자를 잘못해서 따라서 당사자의 불합치. 그럼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냥. 그 다음에 목적물이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목적물을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갑이 X 토지도 있고 Y, 여기까지 하고 X 토지도 있고 Y 토지에 있는 을과 X 토지를 사고 파기를 합의한 거예요. 근데 등기부에는 지금 갑이 두 가지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는데 X 토지에다가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등기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Y 토지에다가 이렇게 등기됐대. 이런 걸 따르는 목적물의 불합치. 그러면 목적물이 불합치되니까 그 등기도 무효. 그것이 여러분 2번에 목적물의 불합치에서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의 경우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이렇게. 다시 한다. 지금 절차가 적법해야 돼. 그리고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기재 내용에 당사자가 불합치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 당사자가 불합치되었으면. 목적물이 잘못 정해졌으면 그 등기는 무효. 그냥 쉬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럼 그게 한 문제 나와 안 나와 앞에서?
나오지 않았죠?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에 합의 후 표시를 그르친 경우에는 5표시 무효의 원칙은 3단계로 해결하라 해서 앞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X토지 합의 후 Y토지에 표시한 경우 그 등기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지문 하나로 나와, 물권법에서는.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골라라. 그래서 그 유효, 무효 한 문제로 지문만 나오지. 근데 그건 앞에서는 통째로 한 문제가 나오잖아. 합의 후 5표시를. 그러므로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물권법과 연결되어 있구나 아셔야 돼. 다시 한다. 갑이 X토지도 있고 Y토지도 있는데 X토지를 사고팔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X토지에다가 이렇게 이전 등기해야 돼. 근데 계약서에는 실수로 Y로 잘못 표시했고 그리고 Y토지에 이렇게 등기가 되었어. 그러면 자, X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치 Y토지로 표시했대.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위치는 Y토지로 표시했단 말이야. 그럼 Y토지에 대해 잘못 표시한 것은 무효요, 유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한번 또 보내야 봐야 되거든요. 페이지 다시 봐. 8페이지로 다시 가. 8페이지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2번에 합의 후 5표시 나오지? 거기다 별표 5개 놓고 올해 예상 문제예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무효등기가 나오잖아. 그럼 시험 내려고 미치는 거예요. 미쳐해. 무효등기 나오면. 그래서 거기 봤더니 거기 적용에 여기 자연적 해석의 적용에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나오잖아. 그리고는 1번, 2번, 3번 쓰였잖아. 3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럼 여기 봐. Y로 잘못 표시한 것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부존재라고 써있잖아, 부존재. Y토지로 표시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라고. 알아들었냐? 무효요, 불성립이요. 그런 게 취소 문제 없다, 그 말이야. Y토지로 표시한 적이 없으니까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알아들어? 그 등기는 Y토지로 매매로 기재했잖아, 매매. 그럼 매매 흔적이 있어, 없어? 그래서 등기 원인이 부존재라 그래서 등기도 무효. 그러면 이 등기 믿고 제3자 나타나겠지? 그 등기는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절대적이지. 당사자에서 무효였으니까. 이해가? 비통 착사강이 아니면 절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보라고. 자, 됐어. 그럼 빨리 다시 되돌아와봐. 무효등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효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려워해서 지금 내 맘 먹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해. 목적물이 잘못 정해지면 그 등기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 추인해도 절대 유효가 될 수 없다니까. 추인해도. 그러면 이 목적물이 잘못 정해지면 이것을 딱 5표시 무효의 원칙.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 총칙의 자연적 해석으로 연결시켜주고 같이 머릿속에 기억해. 그럼 5표시 무효의 원칙은 2단계로 해결하라, 3단계로 해결하라. 여기까지.